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 또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월 앨범 5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네, 모두들 오늘 모여있어서 소개하기 전에 오늘 의상들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좀 이따가 얘기 해보도록 하고요. 젊으니까 좋아, 확실히. 네. 젊으니까 청춘이야. 네.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시죠? 네, 안산시의 국회의원, 네. 호수동, 중앙동, 고잔동, 일동, 이동, 성포동, 구곡동, 월포동, 안산동의 지역구를 둔 네. 김현입니다. 네, 과방이 감사합니다. 오! 네, 좋습니다. 우리 죽다 살아난. 왜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또, 나 거기 없었어요, 내 이름. 있었어요, 진짜로? 아니,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죽으면 같이 죽죠. 죽은지 하려고. 그러면 우리 다 없는데 혼자서 방송하고 그러면 여기 우리 뭐지 금조 달고 혼자 방송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참나 어이가 없어. 귀신이 돼서 앉아있던 오늘 검은 옷 입은 게 괜히 입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 혼자만 그냥 금조. 아이고. 아, 정말 인연이도 무섭네. 네, 그 옆에 계신 얌전한 줄 알았더니 또 아니.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완전체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셨는데. 네 쇼카트 했습니다. 오. 머리를 제가 쇼카트를 하는 이유는 안 감았어? 오직 관리가 쉬워서 그렇죠. 미용실에 가는 텀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다. 그 머리로요? 그래서 대선까지는 미장은 한 번도 안 가도 된다. 그 목적으로 짧게 잘랐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달라고. 머리가 잘 안 자랐나 보다. 이게 야한 생각 많이 하면 잘 자란다는데. 그건 루머예요. 가짜 뉴스예요. 그럼 앞머리는 앞머리 제가 집에서 자르고. 나는 아니 국회에 네. 있어요. 미용실 있는 여기 걸로 갈 알고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 점심 굶고 가면 돼요. 아 그런 응. 방법이 밥을 또 굶네. 김밥 먹으면 되지 진짜 이상한 김밥. 사람들이다. 내가 이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자, 그 옆에 계신 우리 언니, 네, 멋진 언니 소개해 네, 주십시오. 남양주시가 파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과방위 위원장님이시고요.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요? 제가 좀 이따가 벗을게요. 아니, 안 벗어도 돼요. 우리 지도자 동지한테 혼났어요. 근데 혼날만 한데 네. 저는 독감의 후유증이 오래 가서 아. 이게 조금만 이렇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러면 또 감기 저의 난도 난 줄 알고 A형. 여기 한번 해결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여기가 지금 추워요. 그래서 이제 열기가 좀 달아오르면 벗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추위를 많이 탔는데 나이 드니까는 추위를 안 아니 타게 아직 되더라고요. 청춘이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한갑 지난 분 올해 한갑. 정말 미치겠다 진짜. 한갑이 아직 먼. 아, 우리 또 갑자기 나이 얘기를 하니까 서글퍼지는데 우리 새날 동지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조금 들어오셨어요? 좀 빨리빨리 좀 많이 좀 들어와 주시고요. 너무 추워서 그런가? 추워서? 지금 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홍장원 홍장원. 또 이제 지금 나를 또 지금 잘못 하고 있어요. 잡았네. 그냥 두 개를 켜고 보시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오늘 윤석열 씨 탄핵 심판, 탄핵 재판 증인들 줄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은 너무 실망스럽고 좀 놀랐습니다. 왜 다 달그림자를 보고 그렇게? 윤석열 씨가 그렇게 말했죠.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우리를 좀 어이없어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는데 그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네, 이걸 꼭 누르고 하라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는 것이고요. 네, 최민희 TV, 김현 TV, 전현희 TV, 노영희 TV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은행 4370-04-3504112 최민희 의원의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4370-04-3504112 그리고 농협 김현 의원입니다. 301-0339-8551-81 농협 301-0339-8551-81 김현 의원의 그리고 전현희 의원의 농협 301-0343-8643-91 농협이고요. 301-0343-8643-91 네, 전현희 의원 후원하실 분들 이 계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황 토크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은혁 후보, 헌재 재판관 후보, 여당 지도부 살해 협박 제보, 뭐 이런 거 정말 요즘에 많이 들어간다 봅니다, 민주당으로. 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오늘도 저희가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그 이재명 암살단 이라고 해서 이재명 암살단이요? 암살단을 조직하자라고 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운영 중인데 그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는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암살단을 만들자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밴드에서는 체포조를 만들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체포조 만들자라는 데는 무술 유단자, 마음이 두렵지 않은 자를 모집하겠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브리핑을 했더니 네. 지금 이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그 방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또 올라왔냐면 직전에 확인한 건데 네. 거기에 그 대표자가 글이 너무 심해 삭제했다. 좌파 쪽에서 모니터링한다. 신고되면 조사받고 벌금 낸다. 주의하시기 바란다. 며칠 전 실제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저희가 얘기예요? 네. 이제 그 제보를 받고 법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본인들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또 이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을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테러 협박 제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있었어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왜 이분에 대해서는 왜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뭐 극단주의자들이 볼 때는 권성동 의원처럼 하는 것도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최근에 대선 조기 대선 가능성 시사 네, 조기 대선. 예, 그것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출해야지. 우리 이제 구출하려고 서부지법에 가서도 난입하고 그랬는데 폭동을 일으켰는데 네. 조기 대선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파출소에 이제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민주파출소 네. 예, 온라인 게시판에 네. 뭐라고 올라가느냐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고 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살해 협박이 접수가 되어서 이 지금 여기 대해서 상당히 수사를 강력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국민소통위원장이신 김현 의원과 양문석 의원 네. 예, 등등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양무석 의원은 어제 이제 그 어제. 권성동 그 권영세에 대한 살해 협박은 어저께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재명 대표 암살단 체포조. 오늘도 이재명 대표 암살단 체포죠. 네. 정말 그 난리가 내용이 났습니다. 네. 그 유단자, 무술 유단자를 뽑는다. 그리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게 버젓이 올라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진짜 그러나요? 정강훈 씨가 네. 뭐 죽여버려야 된다 얘기하면서 목숨에 대해서 뭐 때가 있을 거다 기다려라 이런 그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왜 다들 이러죠? 다들? 그러니까 극단주의, 맹동, 과격 이런 걸 부추기고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 SNS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지금 운영 중이다라고 한 제보를 받았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이신 것이고. 네. 이제 민주파출소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조심해라라는 것이고 네. 강력히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을 올린 그 게시판에서도 야 이건 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조심해자 내리자 삭제하자 예, 뭐 이런 얘기를 조심하자.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보기에 이게 되게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전에는 얘기라고 은폐되고 그냥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했던 거를 저희가 제보받고 적극 대응하니까 네. 그게 위로 올라오니까 자기들도 부담스러운 거죠. 아 근데 진짜 요즘 너무 사람들이 과격하고 너무 무섭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본인하고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끝까지 무슨 무술 유단자를 모집한단 말이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풀카가 요새 많이 줄었어요. 네, 저희 동네는 그냥 새해 복 많이 플랜카드가? 받으세요 이후로 플랜카드 풀카가 네. 다시 안 달리거든요. 저희는 막 적극적으로 대응해요. 저쪽에서 달면 즉시. 네. 그래서 오늘은 일 잘하는 이재명이 두렵습니까? 이걸로 쫙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적극 대응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 네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과 전영기 의원 등이 이게 양문석, 김동완 의원. 그렇게 움직이니까 야당에서 모니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바꿀 수 있지. 뭐 그냥 이상하다 저거 어떻다 이러고 있으면 안 바뀝니다. 그렇죠. 예, 세상이. 예, 이것도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일단 바꾸는 건 바꾸는 거고 그런 종류의 글이 올라오고 그런 종류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심각하고요. 지금 현재 시기가 네.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지금 헌정 파괴 세력, 지금 윤석열과 국힘 극우 세력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 그 대한민국은 치안이 안전하고 뭐 이런 테러범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실은 거의 없는 세계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그런 네. 안전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던 자가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 죄를 범하고 그리고 거기에 극우 세력들이 동조하고 또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그걸 비호하고 옹호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대한민국이 극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정 파괴 세력 이게 사실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리고 폭력으로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이게 극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극우 세력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전 창정국이든 대한민국이 점점 이제 폭력화되고 그러니까. 있고 네. 극우화되고 있고 그게 가장 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들은 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런 프레임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건 헌정 질서 파괴 세력과 그리고 헌정 질서 수호 세력 간에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네. 매우 좀 위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옥중 정치 뭐 이런 포장으로 해가지고 어저께 권영세 대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가져온 말이 네. 그거잖아. 20, 30대 청년이나 우판의 다양한 분들이 한데 어울려 일사불란하게 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가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란을 선동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거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모든 기승전 윤석열 이런 상황이 초래되게 된 배경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극우 세력이 국힘과 손잡고 그리고 국힘 자체가 극우화되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25%가 꾸준히 탄핵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탄탄하게 그 25%가 그리고 이 25%가 극우화되는 이유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너무나 명백한 헌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다 알아요. 특히 윤석열 알아요. 권영세 다 알아요. 예, 권성동도 알아요. 그런데 대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논리가. 예, 그러니까 선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은 굳건해요. 네. 그런데 소위 보수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던 친일, 뿌리가 친일, 극우적 반공 이 세력들이 왜곡되게 비상계엄 하에서 네. 자기들의 세력이 말살되는 게 두려워서 극우화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극우는 폭력을 수반할 때 극우, 보수와 극우를 나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그 명확한 경계가 폭력
폭력 행위를 수반하거나 용인하는 게 극우인 네, 그게 거거든요. 플러스 체제 전복.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보수는 원래는 법치를 당연히 더 준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수라고 볼 수가 가치인데. 없는 거죠. 뭐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수사가 불법이다, 사법부가 불법이다, 헌법재판소가 불법이다 이러면서 모든 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 부정을 하고 네. 그걸 폭동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이거는 뭐 전형적인 거구죠. 그래서 거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랑 의원들이 동조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은 완전히 내란의 힘을 넘어서 극우의 힘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건전한 보수가 자리를 잡아야 정치가 바로 서는데 뭐 이게 마냥 참 좋아하기만 어려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이 너무 극우 세력들하고 손잡고 그들을 준동하면서 뭔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처럼 행동하고 지금 당장이야 본인들의 지지세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끝이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당장 그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실은 이유가 있다. 대통령 윤석열 뿐만 아니라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자신들이 공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그때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중독, 권력 중독, 알코올 중독, 네. 유튜브 중독. 이 세 가지 중독 때문에 계엄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분석한 거잖아요. 근데 네. 유튜브 중독이니까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직접 하고 또 하니까 유튜브가 또 더 이제 과격해지고 네. 그러고 얘기했던 20, 30대들이요. 그러니까 결사항전하자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서부지법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7층까지 올라가고 판사 찾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들은 이제 경선을 할 때까지는 그 세력이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계산들을 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지 기반. 그러니까 당이 네. 일단 대중적 기반을 잃었을 때 그때 취하는 게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엮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힘은 불행하게도 핵심 지지층이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 개신교 중에서도 건전한 개신교인들도 많고 얼마나 목사님들도 많은데요. 그렇죠. 많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엔 극우적인 뭐 자기를 하느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이상한 세력과 네. 손을 잡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개신교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세력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세력과 결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지지 기반이 와해됐기 때문에 아까 그들마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정당이라는 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징으로 어떤 세력이 떠받드는 존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 세력이 극우적 세력 외에는 없잖아요. 뭉쳐주는 세력이. 그러니까 윤상현이 네. 계속 그쪽에 가서 극우적인 선동을 하는 이유는 오래 정치를 해온 윤상현 입장에서 이 정당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명태균이 또 없어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유 명태균 같은 사람이 언제까지 없어서. 이럴까? 무술. 2월 달에 이제 물론 오늘 이진우라든가 뭐 몇 명은 증언도 거부하고 태도를 되게 불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윤석열 그 공소장 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세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나와 있어서 검찰에서 이미 수사한 바에 따르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쭈르륵 다 나오는데 오늘 헌재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위증죄에 걸릴까봐 증언을 거부하고 이제 있단 말이죠. 예컨대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중도층이라던가 이제 합리적인 사고나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네. 그 노영희 변호사가 걱정했던 여론조사 네. 그것도 뜯어보면 중도는 그렇죠. 여전히 민주당과 국힘의 두 배 지지율 차이에요. 격차가 두 배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상황들을 지금 보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극우 세력들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싸우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좀 제대로 생각이 박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을 버릴 수 없고 안 버릴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안 붙잡을 수도 없고 만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좀 듣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전현 의원님 요즘에 인터뷰한 것이 또 회자가 되던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중심 대선 승리를 기정사실화했다. 뭐 이런 기사도 쓰고 사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이 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많이 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또 지지하는 당원들은 매우 화가 나 있기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평산마을에 이제 다녀오셨죠? 새해 네. 인사 드리러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숙 여사가 처음부터 민주당이 계엄 대처를 너무 잘했다. 그 때문에 계엄 해제가 됐고 민주당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 정말 잘하셨다. 그런 덕담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이제 국내 현재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뭐 물론 그 크게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관련된 사안이 이슈가 되거나 주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통합과 뭐 포용을 강조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꼭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집권을 할 그런 걸 아예 거의 기정사실화 하시면서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라가 너무 분열되어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이런 세력들도 나중에 집권하시면 잘 포용해서 이렇게 통합의 리더십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내부에서도 조금은 다른 소리를 하지만 다양성의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도 함께 포용해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네네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주 공감하고 옳은 말씀이시다. 크게 공감한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뭐 내부적으로 크게 뭐 분란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군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두 분이 그런 부분에 통합과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의견 일치를 하셨고 서로 공감하고 실제로 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뭐 우리 또 김현 의원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당내 이제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건 다양성의 그 당이 우리 당이 민주당이 큰데 다양성을 상징하는 오히려 좋은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뭐 그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걸 대응하지 말고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당 발전에 있어서 좋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경청하고 포용을 하자. 네. 뭐 그런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과는 여러 번 하셨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과를 했었죠. 저는 집권하지 못 들었는데. 못해서.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은 우리 민주당이 큰 정당이니까 또 서로 다른 얘기나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크게 의견이 있다. 그 얘기죠. 의견이 있다. 포용해서 가자. 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의미를 부여하고 코멘트를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뭐 아니 그 코멘트 안 하실 분은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뭐 할 사람 하는 게 다양성이지. 예를 들면 그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던 상처받고 떠난 분들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에 나는 반대한다라는 사람도 인정해야 그게 진정한 다양성 아니에요? 네, 뭐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 또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언론에서 그것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니까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총구를 바깥으로 돌려라. 즉 윤석열 파면까지 그것에 집중하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그다음에 민생을 살리고 오늘 어저께 글을 또 쓰셨잖아요. 네. 그런 대목을 보면 어쨌든 뭐 저희는 당직 지도부고 저는 실무 당직자라서 대표님의 그런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당직자 아닌 사람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게 그러세요. 민주당이죠 뭐. 맞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지금 이게 사실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옳은 걸 외쳐도 그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기득권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에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이겨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일단 대통령 윤석열 씨 부부에 대한 합당한 이런 형사적인 혹은 헌법 위반에 대한 이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정리가 좀 되고 네. 나라가 좀 안정화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대선까지 잘 치를 수 있도록 정말 다 모두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여기까지는 얘기들이 지금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한번 아니, 해주시죠. 주제를 바꿔도 될 것 바꿀까요? 같아요. 주제를? 네. 네, 좋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리랑 같이 자리 한번 마련해서 우리랑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 다 지도부 아닌가요? 조국혁신당에서 아니 지도부 아니에요. 실무자. 지도부 회의에 들어오시는 분. 실무자. 지도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제 연석회의, 원탁회의 이런 걸 제안을 했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지도부 논의에서 그걸 우리가 뭐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함께 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잘 됐네요. 예, 아주. 특히 이제 네. 조국 대표가 지금 이제 현직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좀 약간은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이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야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하자. 그게 양당이 같이 합의한 힘을, 내용이군요. 예, 예. 예, 오케이 해서 맞습니다.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야당들은 정말 힘을 좀 한 곳으로 좀 모았으면 좋겠고, 네, 일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네. 2002년 대선 때도 정몽준하고 단일화해서 이겼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그 네.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JP랑 단일화해서 이기고 IMF랑 큰 그런 격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고 그쵸.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안철수랑 단일화를 했는데 결국은 뭐 마지막 날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것이 사실은 효과를 못 본 거고 유일하게 2017년도에 저희가 탄핵 직후에 조기 대선 치러지면서 당시 여당이 분열해서 저희가 이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지난 2022년도는 또 다양한 뭐 여러 이유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정말 야당이 똘똘똘 뭉쳐서 단결해서 윤석열 무도한 정권을 정말 퇴치시켜야지 이게 안정이 되는 거 아니겠냐 싶어요. 네. 예.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데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많아요. 분열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너무 위험하게 과격해진 것도 그렇고 나라 경제 엉망된 것도 다시 살려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표정은 계속해서 뭐 할 말씀 있으신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하나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의 소리에서 22대 국회 이 출석 의원님들 위원회든 뭐 본회의든 출석한 분들에 대해서 1등부터 301등까지 이렇게 쭉 이걸 매겨놨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맨날 이렇게 저 뒤쪽에 많이 계시는데 김현 의원 2등 하셨더라고요. 가나다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똑같은 승률인데 노정면 의원은 이제 운영위를 같이 하거든요. 특별위원회. 아. 그래서 이제 노정면 의원은 회의 100% 회의가 더 많더라고요. 80 몇 회가 네, 되고 69. 저희는 68인데 다 똑같아요. 세 분 다? 아니 분이 아니에요. 6명이에요. 가방 6명이? 그 7명이 지금 저희가 11명 중에 7명이
1등에서 7등까지. 그게 그러니까는 가나다 순이었군요. 나는 무슨 순인가. 가나다 순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순서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에 있는 뭐 출석한 거는 뭐 좀 가중치가 가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회의 그다음에 뭐 상임위 뭐 무슨 위 해가지고. 근데 하여간 저희가 어쨌든 대단하지. 다 축하드린다. 일단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당연하지 않다. 아니, 그런데 11명 중에 7명이니까. 꼴등했다니까요. 아니 그 과방위가 진짜 열심히 일한 게 이번에 증명이 드러났어요. 된 거예요. 맞아요. 증명이 됐어요. 68회차 저희가. 저 69라고 저는 읽었는데 69 예요? 69 중에 69.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이 사람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열일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 너무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 모두 다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님이 최민희 의원님 최고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셨고요. 왜 저 삐져 있어서요? 아니요. 아까 아니에요. 사과 얘기 한 거 갖고 이제 댓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제가 사과를 했다는 삐져있죠, 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하고 나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셨다.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가 사과라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그것도 2017년 있었죠. 대선 때 얘기하는 거. 2017년 아니 대선 저는 그게 때. 2022년 총선 전에 그런 또 한 번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뭐 어쨌든 김현 의원님은 근데 선회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최민희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저는 대표님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니, 저희가 아니, 말씀 얘기하는 좀 거예요. 들어볼게요. 네.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그 언론에서 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이재명 대표는 중도 실용 예, 그리고 기본소득보다는 공정성장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한민국이 필요한 방향을 맞아요. 다 아젠다 세팅했고요. 네. 그러기 위하여 본인의 정치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를 일시적으로 기부합한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네, 되게 중요한. 굉장히 지도자다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가셔야 되고 그러나 예를 들면 과격한 표현으로 대응을 하는 건 문제겠지만 네. 예를 들면 저는 그 상처받고 떠난 분들이 누구냐,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거냐, 네. 그 약간 그 판단이 그 당시에 한국에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 같은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보지? 거꾸로죠. 그렇죠. 네. 자기 당대표를 정치검찰과 손잡고 제가 이 손잡고란 표현은 뜻을 같이 해요. 체포영장을 가결시켜서 대표를 구속시킨 다음 통합비대위를 구성해서 너 할래 나 할래 이랬던 사람들 그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용서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과격한 언어는 쓰지 않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네. 그냥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분은 꽃길 걸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얼마나 당내에서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리고 그 소수 중에 소수파로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서 오직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네. 그 체포영장이 부결된 거 동의안 가결된 것뿐만 아니라 1월 달엔 정치 테러까지 당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해서 또 본인이 공천혁명의 칼을 대표가 휘두른 게 아니에요. 당원들에게 기회를 줘서 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지지율이에요. 차곡차곡. 지금. 네.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주제가 아니라고 지금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일단 마무리하시고 네, 네. 그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마무리하시고 같은 생각이 아니 근데 왜 이러는지 저 이 분위기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과격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얘기 그런데 아닌데 왜 말을 끊어요? 말 끊지 마시고 오늘 김경수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또 썼어요. 썼대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그게 다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아까 얘기를 꺼낸 게 댓글에 누구를 사과하라는 거냐라는 얘기에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네, 했기 그 얘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아니, 오늘 사과했다. 제목이 지금이 이재명은
하면 아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건 그건데 지금 그 김경수 지사가 쓴 글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는 제가요? 아니 그럼 사과하라는 의미라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니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라는 걸로 그런 본 의미예요. 거고 저는 그 한 단계를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제를 삼았던 것에 사과하라는 건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그것도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 근데 그거는 이재명 그게 대표하는 사과라는 겁니까, 네, 지금? 그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2022년 그리고 이 지지자들이 한 건데.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때로는 마치 국힘의 극우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은 국힘이 거기에 편승하지만 국힘 전체 지지자들이 그런 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과격한 표현을 하는 당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의 언행까지 어떻게 대표가 책임지냐.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아니다. 그냥 누구든지 대권에 나올 수 있고 후보는 많을수록 좋아요. 네. 그런데 내 콘텐츠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네. 그런 거죠. 네, 사이렌님께서 네 분 정말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네. 민주당 여전사 4인방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회원가입 지리사님 48개월. 와,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닭개미야님, 태기원에서 열정적인 최민희 의원님 항상 존경합니다. 또 이렇게 따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전부 다 사실은 이번에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것 등등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고 이제 그것과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힘을 합치고 모으고 그래야 될 때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단신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야당 과방위원들 5조 원 이상을 AI R&D 추경 즉각 편성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추경 저희가 네. 20조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 거기에 20조? 와. 그 소위 과학기술 분야의 R&D가 네. 4조 원이고 AI 1조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사실은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오늘 1.5조 정도 GPU를 최소한의 GPU 숫자를 확보하려면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까지 토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핵심은 돈의 경쟁을 하면 미국, 중국을 어떻게 이겨요? 미국은 그렇죠. 730조, 그렇죠. 중국은 690 몇 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약간 그 길이 보인 건 틈새 시장이 있을 거다. 우리가 잘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돈의 경쟁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쪽에서 경쟁할 틈새 시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분야하고 생성형 AI 중에 출원형 AI 여기에 우리의 강점이 있다. 거기까지 나와서 하여튼 조금 더 길을 모색해 보면 대한민국형 AI 예, 그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까? 오늘 약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진짜 열일하시네요. 틈새도 네. 잘 찾아내시고 없는 돈에서 그냥 정말 합리적으로 상황을 좀 더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돈으로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면 뭐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들을 쓰셔가지고 애써서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많은 원래 그 딥시크 요즘 이제 네. 전 세계가 중국의 딥시크 개발 때문에 쇼크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뭐 미국의 뭐 챗GPT 이런 것만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챗GPT 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이제 할 수 있다고? 네. 개발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AI에 대한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데는 그래도 상당히 강점을 가진 나라니까 네. 그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R&D 예산 이런 걸 다 삭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마침 우리 과방위에서 정말 좋은 이제 딱 시적절한 그런 의견을 내주셨고 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좋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는 그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국힘이나 지금 정부가 국힘이 이제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하니까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추경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민생지원 예산 뭐 이런 거 우리가 포기를 할 테니까 무조건 그래도 추경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포기하기가 어렵다. 이 AI 지원 이거는 추경에 반드시 포함된다 한 게 이 AI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을 해야 되고 그 추경에는 반드시 이 AI 네. 예산은 또 이제 우리 가방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마련을 했으니까 이거는 꼭 편성을 해야 되는 네, 예산이다. 맞습니다. 예, 이 시기에 황정화 의원이 네. 민주당 과방에 있다는 건 복이다. 예, 정말 민주당의 복이고 나라의 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가 아무래도 있다 위원장이 보니까. 계신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문가니까. 다 황정화 복입니다. 네, 이 김현 의원님도 간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김현 의원님 하신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취지나 지금 하는 말에 그걸 잘 살려가지고 수박이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 거 못 봤는데. 댓글에 제가 수박이래요. 아니에요, 전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고요.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예, 김현 제가 의원의 말씀은 아까 댓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꼬이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시죠.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김현 의원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최민희 의원님의 말씀에 다 동의하고 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나 이 당 내부적으로 지금 서로 같이 상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모색해보자, 서로 협력하자 이런 취지를 말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거는 정말 오해입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4명의 여전사들을 위해서 모두들 박수 쳐주고 계시다는 거 아니,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예. 네. 고고식님께서 왜냐면은 제가 아까 주제를 좀 바꾸려고 했던 게 시나리오에 15분이면 종치라고 아까 맞아요. PD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시간도 얼마 안 그러려고 했어요. 남았는데 그래서 주제를 좀 전환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고고식님, 좋겠어요. 수수님, 김현 의원님 팬입니다. 찐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다 말했고요. 김경수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네, 김경수 지사도 좋은 마음으로 이제 같이 잘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일 거라고 선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이거 쳤으니까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윤석열 씨 공소장이 101쪽으로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전현 의원님 공소장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지난 김용현 이제 공소장에 윤석열의 이 내란 범죄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기술이 됐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내용 그때 87쪽인가 그랬어요. 네, 예. 유사한데 이번에 이제 좀 더 새롭게 드러난 것은 그 행안부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방송사들에 대해서 단전 단수 단수를 직접 지시한 거. 예. 아마 이상민 장관은 그 조사 때 부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소방청장을 통해서 소방청에 그런 이상민 장관의 지시가 쭉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쪽에서 진술하면 도저히 이것을 이제 뒤집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단전 단수에 관한 이 내란 문건이 이상민 장관에게 갔을 것이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요. 그런 사안이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네. 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피싱 조서 한 장도 작성하지 못하고 만든 공소장이긴 하지만 지금 다른 상피고인들과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많이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충실히 좀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명태균 게이트 등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사실 이제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한동훈 체포와 관련해서도 왜 그랬는지 이유 같은 것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조금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온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대통령이 돼가지고 특정 언론사 단수단전하라 그러는 건 진짜 웃기잖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24시까지. 나는 왜 그런 24시에. 엉뚱한 짓을 했는지 정말 유치하고 정말 이러고도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는 거 너무 이해가 그러니까 안 또 가요. 하나 이번에 공소장에서 드러난 것은 네. 현재에 와서 정말 거짓말을 너무너무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그래서 드러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것도 요원이라고 했다. 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게 공소장에 이제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또 우리 방첩사 각종관 사령관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옥중 노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철수하라는 명령이 없어가지고 이 각종관 사령관이 실제로 철수를 시켰는데 맞아요.
그걸 자기가 한 대통령이나 것처럼. 김용현은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상의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군의 모든 누명이나 이런 걸 다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너무 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기가 책임진다면서요. 처음에 그거 아무도 계엄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국무위원들이. 그랬더니 대통령의 책임과 국무위원들의 책임은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국무위원들 말에 따르면. 근데 이후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계엄 이제 하고 난 뒤는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전혀 책임 없다는 거짓말하고. 검찰총장 될 때 네. 검찰 개혁 하겠다라는 약속을 가장 강력하게 해서 검찰총장 맞아요. 그 후보자가 된 후보자들 거고. 중에서 예. 가장 그럴듯하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5가지 정도의 아주 빨간 펜으로 찍찍 그을 정도로 결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어쨌든 검찰총장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되고 나서 한 것은 결국은 본부장 본인과 부인과 장모 지키는 것만 한 거고. 근데 그들로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하는 것도 자기만 살기 위해서 네. 나머지를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하나가 여인영이 계엄 당일 신원 파악하라고 지시한 군 판사 4명이 박정훈 대령 무죄준 그 그 판사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한테 불이익이 됐거나 자기한테 해롭게 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까 방송사 언론사 단전단수도 부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콕 집은 거고 JTBC, 김어준, 한겨레, 김어준, 뭐 MBC, 네, 경향 그리고 KBS에게 10시에 이제 생중계만 하라고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나머지는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근데 KBS에서는 뭐 몰랐다는 듯이 사실은 또 자기네끼리 또 그러고 알았을 겁니다. 네. 알았다는 거죠.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참. 아니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이분이 뭐 자기 개인 생각으로 혹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본인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치면 그 판단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모두 다 그게 옳지 않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니네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 판단은 그랬다.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안 그랬어. 내가 대통령인데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하겠어. 내가 너네들한테 하라고 했던 거는 의원 빼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원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한 것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4인 1조를 데려가서 국회의원 빼오라고 한 적도 사실은 없고 모든 일은 김용현이가 다 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공소장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다 반대되는 말로 하고 자기 책임만 딱 면하려고 하는지 그게 너무너무 저는 이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면서 이 사건을 자꾸 크게 만들고 마치 자기네가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 배우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 정말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오기 전까지 여인영하고 이진우가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진우의 태도가 사실은 제일 나빠요. 나는 증언 거부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윤곽근 변호사 측에서 이 사람이 또 뭔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고 또 앞에서 싹 잘라먹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가림막이라도 쳐줄까요? 이 사람들로부터 지금 당신이 압력받아서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도 자기는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나에게 뭘 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위법한 이런 명령을 내릴 거라고 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들 바보들만 모여있나 거기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캐비넷?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캐비넷이 다 있을까? 그것도 그렇지만 캐비넷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근데 이제 거죠. 자신이 그 정당한 명령을 받았고 그게 면피하려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는 잘못했다. 살려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진우 그 사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2번, 3번이라도 계엄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경찰인가 여기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은 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싶어요. 처음에 얼떨결에 진실을 털어놨다가 아 큰일 났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 네. 그래도 그래요. 이진우 씨 같은 경우는 검찰 피신 조서, 경찰 피신 조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지금 하는 말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그 수사기관에서 한 말들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다 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죠. 재판부에 법원에 가면은 그걸 이제 다 부인을 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뭐 좀 그 증거 능력 네, 증거 능력을 지금 상실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갖 법기술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손가락으로 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습니까? 진짜 근데 이게 타족- 재수의 딜레마가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한 재판부에서 하고 있죠. 가지고 예, 예. 서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런 경우는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검찰이 수사도 잘해야 되고 검찰이 기소도 잘해야 되는데 검찰 제가 들은 바로는 검찰이 이제 윤석열은 확실히 버렸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나오고 창원지검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긴 들었는데 또 검찰이 김성훈이나 이런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 다 영장 반려하고 아직도 경찰하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못 믿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민희 의원님? 의원님. 아 진짜 오늘 네 너무 힘드네. 좋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나? 자기들에게 헌재 판결에. 그리고 판결에 그 형사 재판에서도 네. 저게 도움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게 지금 내란과 관련하여 연루자들의 증언 태도를 보면 이게 홍장원, 곽수근과 네. 나머지가 갈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랄까 반면 교사 비슷하게 정말 일관되게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과 네. 막 말을 바꾸고 이런 사람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 어떤 선고를 받느냐에 따라 이게 그 법원이 정말 진실의 수호자인가 최종적인 이게 결정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관점에서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관된 진술을 하는 건 홍장원, 곽수근 두 사람뿐이죠. 곽종근 네. 두 사람뿐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판단을 받을까? 특히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 곽종근 사령관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잘못했고 처음에는 잘 몰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본인 때문에 장병들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고 사과한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하면서 어쨌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도 일관되게 같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뭐 한두 명이 그냥 상황 바꿔가지고 거짓말한다고 해서 이게 막 사건이 뒤집어지고 이러지는 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봤는데 그리고 정말 카메라에 다 그날 다 모든 게 다 찍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농락당해가지고 진실을 밝히지 못할 정도일까? 근데 말입니다. 이들이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구석이 뭘까요? 판사, 그러니까 재판관을 내가 추천했다. 내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술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구성비가 예전에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이 사건이 더 명료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제 공동체 뭐 등 부정부패로 된 건데 뭐 탄핵 그 계엄이 될 거라고 알았냐, 그냥 경고 주는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뇌구조는 그러니까 내가 썩은 건데 뇌구조는 내가 재판관 컨트롤할 수 있다. 는 생각에 망상에 빠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밑에 있는 부하는 거기에 같이 이제 뇌피셜이 같은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화낼 그 내용을 계엄을 몰랐을 김건희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다. 자기를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파면이 안 되게 해줄 거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은 없는 거죠. 왕이니까. 근데 이런 수뇌부들이 뭐 윤석열이나 사령관들이 지금 이제 김용현 뭐 다
그 말을 뒤집고 부인을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계엄 당시에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그 명령을 받은 그런 부하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목격한 아니면 또 증거들 전화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문자 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뒤집어도 그것은 다른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다 보이고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 뭐 국회의원들 체포하거나 네. 정치인들 뭐 기타 뭐 여러 종교인들 뭐 언론인들 체포하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체포하라고 했다 그 지시를 들었다 홍장원 얘기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 얘기도 있고 또 여인영의 그 지시를 들은 또 누구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네. 부인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재질이나 형량을 높게 할 뿐이지 그렇죠.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리잖아요. 체포영장 청구됐을 때도 그렇고 네. 구속영장 집행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선법재판소 나와서 병원 가는 것도 네. 기상천외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고 네. 정말 진짜 이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도 사실은 선고가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 지금 수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또 밤잠 못 자고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거다라는 점에서는 네. 이 헌법재판관들 하나하나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법원에 갔다 왔는데 막 법원 앞에 경찰들이 이렇게 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이렇게 경호를 다들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쩌다가 대한민국 그 안전한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좀 걱정입니다. 많은 그래도 경찰에서 어쨌든 이 비화폰들을 다 압수수색 해가지고요. 이 김성훈이라든가 이강우라든가 이 사람들의 비화폰을 다 찾아냈습니다. 비화폰 집에서 자기네 가져갔죠? 쓰던 거하고 예전에 쓰던 핸드폰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찾아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곽종근 씨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의 목표는 국회를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병력 제시 노상원 없었다. 씨의 그 수첩 속에 보게 되면은 정의구현 사재단까지 지금 다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수집 청와대 행정관 네, 청와대 출신까지. 예. 그래서 수거 대상, 수집소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그리고 또 그 보살님인가요? 그 여자분 누구죠? 비단 올라와서. 고문이 무슨 여자? 김용현 장관 될 거다. 이렇게 했던 그 예상했던 여자분, 거. 그 예. 군산까지 내려가서 쓰던 그분이 오늘 국회에서 또 증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진실은 여기저기서 정확히 터져 나온다. 근데 이런 생각 제가 조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최상목 대행이 사실은 갈수록 지금 대통령 요리에 심취해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법무부랑 상의한다. 법제처도 그리고 법무부도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법제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헌재 결정 나와도 따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좀 못합니까? 그분들이라 하면 권성동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 같은 사람은 진짜 탄핵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요즘 사실 좀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고려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좀 보이지만 지금 아주 나서가지고 헌재 불법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권성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짜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리위원회가 아직 못 만들어졌어요. 못 만들어졌어요? 네, 아직까지. 그래서 이번에 개원식 할 때 임시 국회 개원식 할 때 우원식 의장이 윤리위원회도 이번에 2월달 안에 만들어주세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했죠. 노골적으로 헌재 결과가 나오더라도 너는 그거 따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노골적으로 이 질서를 아예 파괴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극우임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법은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청구가 인용이 되면은 그 청구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네네네. 피청구인은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만약에 불임명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청구 취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처분을 최상목이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에 네, 네. 따르면.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법에 그런 규정도 있어요. 이 권한쟁의 심판의 이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된다고 법제서에 그러고, 물어본다고 물어볼 그러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목의 이런 발상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하도 뭐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헌법재판소가 그런 이제 그 공보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헌재의 결정은 반드시 따르지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 뭐 네.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실제로 최상목이 만약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오는데 만약 임명하지 불복한다면,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한다면. 명백한 위헌이고 그러니까 그때 위법이죠. 탄핵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내를 하고 자제를 하고 있죠. 뭐 그는 모든 국민들 아실 거예요. 민주당이 왜 그 최상목을 이제 탄핵하지 않는지. 근데 만약 재판관까지 헌재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인내 수준을 그럼요. 떠나서 네.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내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당에서는 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하셔야죠. 되는데요. 그럼 질문 하나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김현 의원님이나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이거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제 곧바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왜 너 혼자 하니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각하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헌재에서 원래는 3일날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2시간 전에 당신들의 의견을 내가 들어봤으니 이번에 국회 쪽에서 대답해 주세요. 이게 각하 사안인지 아닌지 이러면서 우리 다음 주 10일 날이죠. 10일 날 이 건에 대해서 변론 제기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테니 그때까지 의견 주시고 6일까지 제출하라고 지금 그런 양쪽 거죠. 다 이제 의견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이제 판단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국회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그 제출을 6일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출은 하는데 하고. 이제 본회의 의결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거치지 않아도 돼요. 네. 그 근거는 국회의장이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돼야 되는데 못 네, 되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저들이. 오히려 반대로. 예, 거꾸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너무 유사한 비슷한 사안에 제가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김진표 의장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이거 본회의에서 나를 방통위원으로 의결했는데 임명을 안 하니까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그랬어요.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안 끝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샅샅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 측 변호인은 이렇게 입장문을 내고 최민희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건이 정말 그런- 맞고요. 네. 또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네. 이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또 이 사안은 내용이 아니에요. 절차적 위법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안이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나라 파병안에 대한 결의안 뭐 이런 거라면 당연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구하는 게 맞지만 네.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국회 전체를 대표해서 그 본회의 의결을 거쳤고 그걸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게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국회법과 이런 절차를 위반을 한 것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혼자서 본회의 의결 없이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과 관련해서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그러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 전례에 비추어봐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기존의 서울시나 강남구 등 지자체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헌재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낸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전시 작전 통제권 관련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은 좀 다른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 있는 법률 대리인들은 아니다. 이거는 본회의를 의결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근데 이런 말하고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뭐래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과반이잖아요. 해보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판단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개인적 얘기 같습니다. 생각은 헌재는 이미 인용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위헌이다 결정을 내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이 헌재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런 얘기까지 맞아요. 10일 날 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10일 날. 근데 변론 이제 제기하고. 그 워낙 지금 이제 국힘이나 거구 쪽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법률적 법기술을 부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 좀 더 탄탄하게 진짜를 밟아서 나중에 딴 얘기 못 하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심리를 한 번쯤 더 여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생각이 쭉 보면 7일 날 12월 7일 날 한 번 좌절되고 14일 날 의결했잖아요. 그다음에 체포영장 선고도 한 번 좌절되고 두 번째 되고 이번도 보면 한 번 안 되고 또 두 번째 가고 그렇군요. 되게 그러니까 팽팽하게 지금 그러니까 법원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안에 윤석열의 잔재 세력들이 그만큼 준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 안에. 그런 거를 정말 이렇게 여실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정보를 갖고 또 이렇게 뭐 의총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듣고 뭐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의 여유를 보여주는데 국민들 제 친구가 어저께 문자를 생전 정말 일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최상목 좀 어떻게 해라. 그다음 이 상황을 진짜 이건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목불인견이다 이 얘기죠? 걱정하면서 네. 저희가 좀 안일해 보이나 봐요. 되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건건이 전부 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다 하나씩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에 올려놓은 국무위원들이 그러니까 그 권한 대행을 할 순서가 되는 국무위원들이 사실은 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이 된 사람들이어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도 사실은 그래서 탄핵을 시킨 것이고 이제 최상목까지 온 것이었는데 좀 많은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마흔역 임명 안 하면 비상한 결단 내리겠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실제 헌재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억지 부리는 거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들이 절차든 뭐든 간에 뭐 지켰네 안 지켰네 이런 얘기 못하도록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정 내리는지 한번 봐라. 니네들이 원하는 절차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 내리면 거기에 따라라.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그렇죠. 것으로 최상목의 최후 통첩한 알고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해보자. 사실은 헌재도 좀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이상은 법치를 파기하지 말고 더 이상 헌재 흔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완규 처장은 즉시 그만둬야 돼요. 맞아요. 법제처장이 그런 짓 하는 건지 아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하겠고 제 경우도 아직도 판단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판단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는. 사실은 법제처가 그때 법제처가 네. 이게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계속 하겠다는 거고 또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유 그만두세요 당장. 아이고.
그분도 그 계엄 다음 날 그 안가에 네, 사일방 중에 맞아요. 사일방 한 중에 명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사실 어떤 믿는 역할을 사람이기도 하죠. 했는지 예.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결코 이 내란체 자유롭지 않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힘든 거는 사실은 그들이 다 같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다 공범들이기 때문에 최상목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친위 쿠데타니까. 자기의 재상이 드러날까봐 사실은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건 이게 이렇게 사실은 그냥 거의 99% 성공하는 건데 이렇게 실패한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담이가님께서 복지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다음에도 계속해서 오늘 나온 거 근거로 해가지고 또 많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국민은행 최민희 의원 후원계좌 43701-04-350412 그리고 농협 후원계좌 김현입니다. 301-0339-8551-81 그리고 전현희 후원의 농협 301-0343-8643-91이고요. 새날 1877-0629 1877-0629로 많이 가입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마무리 잘하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들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